똑똑.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주인 아주머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며 주인 아주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예쁘신 얼굴에 점점 상처만 늘어가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마도 남편 때문이겠죠. 남편이라는 작자가 허구한 날 아주머니를 폭행하고 있으니 말이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와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학생이기에 아주머니를 지켜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주인 아주머니와 연결고리만 만든다면 괜찮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것도 무리였죠. 이제는 주인 아주머니와 영영 볼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만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갑자기 대체 왜요?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이만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죠. 저는 대학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월세는 생각보다 훨씬 살인적이더군요. 그래서 그나마 싼 곳을 택해서 온 곳이 이곳이었죠. 문제는 여기에 월세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점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간 저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감사의 인사만큼은 드리고 싶었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제 손목에 감촉이 느껴지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제 손목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오묘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있어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분명히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있으리나요? 저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의 주인 아주머니는 짐짓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상당히 오묘했죠.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큰 결심을 하신 듯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요. 도저히 아주머니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좋게 봐서 특별히 하는 말이니까 그냥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마침 방이 한 개 남거든요. 정말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의 집에 들어오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의아함을 넘어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얼굴은 본지 거의 반년 남짓 되었다고 한들 오며가며 인사만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 아저씨께서는 상당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무서웠죠.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는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던 저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 신세 좀 지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집은 엄청나게 난장판이었죠. 곳곳에 물건들이 깨져 있었고 박살난 접시들이 잔뜩 있었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되어야 한다니 솔직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들어와서 저를 보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인 아저씨께서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는 어디 계세요? 아무리 무섭더라도 인사드리는 게 먼저이니 말이죠. 그의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양반은 지금 어디 나가서 아마 내일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표정이 상당히 오묘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이 집에 지금 저희 둘밖에 없다는 건데 그때 드는 감정이 상당히 오묘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씩 웃으시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면서 저쪽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저쪽 방 쓰면 돼.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갔죠. 생각보다 방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방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주인 아저씨께서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모양인데 만약 제가 여기 들어와서 주인 아주머니와 단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주인 아저씨가 무섭니? 솔직히 너무 무섭다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주인 아주머니 앞에서 얕보이기 싫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는 이해가 안 갔지만요. 아니요, 전혀요. 그의 주인 아주머니는 피식 웃으시더니 이내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침대에 누웠죠. 솔직히 첫날 밤에는 전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야 아예 생판남의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푹 자겠습니까? 불안해서라도 자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면 대처를 해야 되니 말이죠. 그렇게 불안감과 온갖 잡생각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불안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이제 학교를 가려는데 너무 배고 고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죠.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만 잔뜩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제대로 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죠.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한 개로 대충 밥을 때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저에게는 익숙해졌으니 말이죠. 그래도 조금 서러운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마 주인 아주머니께서 요리를 중인 모양이셨습니다. 아마 주인 아저씨께서 오늘 돌아오신다고 했으니 요리를 하고 계신 모양이었겠죠. 주인 아저씨는 아주머니께 손찌검까지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지극정성이신 것 같았죠. 부엌에 차려진 반찬을 보니 정말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주인 아저씨 좋겠다. 그의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차 싶었죠. 제 속마음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왔으니 말입니다.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맨날 이런 밥 드시고 살 텐데 부러워서요. 내가 그 양반을 위해 이렇게 차린다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너를 위해서 차린 거지. 내가 그 양반을 위해서 이렇게 왜 차리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테이블 의자를 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앉아서 먹고 가. 그간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맛있게 먹고 힘내서 공부해.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볼을 꼬집어보니 현실이 맞더군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어디 식당 차려도 잘 될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맛있게 먹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잠깐만. 저를 불러 세우셨죠. 저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정말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향기로운 채취가 제 코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향기로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보던 피식 웃으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 화이팅. 그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나왔죠.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학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도통 집중이 되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주인 아주머니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나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밥을 먹으며 여자인 친구에게 물어봤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냐고. 그러자 그녀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너 사망보험금이 그 아주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뭐? 왜 그런 거 있잖아. 같이 살면서 조금씩 중금속 타서 몸에 쌓이게 해서 죽게 만들어서 사망보험금 타게 하고 그런 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그 녀석도 이내 그러더군요. 당연히 장난이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아주머니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 생각해봐. 그게 아니면 갑자기 왜 공짜로 자기 집에 살게 해주겠어. 게다가 오직 너 한 명을 위해 그렇게 진수성찬까지 차려주면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이미 남편분이 있으신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번에도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마 주인 아저씨를 위해 차려주시는 거겠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과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원래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파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냥 대충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이라도 먹으려고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방 문을 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며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차려놨으니 같이 먹자. 네? 정말 깜짝 놀랐죠. 이번에도 엄청난 진수성찬이었는데 그걸 저를 위해서 차렸다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주인 아주머니와 저 단 둘이 먹기 위해서요. 아니 그보다 걱정되었습니다. 단 둘이 먹다가 갑자기 주인 아저씨라도 찾아오시게 되면 그게 너무 걱정되어서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 양반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못 온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저는 주인 아주머니를 봤죠. 정말 바라는 거 없는 순수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엌에 차려진 음식은 지나치기에는 너무 먹음직스러웠죠. 컵라면만 너무 먹어서 사실 컵라면만 보면 구역질 나올 지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침에 맛본 아주머니의 솜씨에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염치 없지만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수저는 움직이시지 않더라고요. 앞을 바라보니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여자 동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주인 아주머니를 보니 혹시나 싶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이미 임자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이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야 지금 주인 아주머니와 제가 같이 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곳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 없었으니 말이죠. 저는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침에 나갈 때면 주인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고 집에 와서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었죠. 그것도 주인 아저씨 없이 단 둘이 말입니다. 너무 의아했죠. 돈도 전혀 내지 않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이유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죠. 괜히 그 말을 불쾌하게 들으셔서 이곳에서 쫓겨나면 저는 정말 곤란하니 말이죠. 저는 우선은 중간고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당장 며칠 뒤가 중간고사였으니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학과방에서 공부하다가 눈이 자동으로 감겨서 잠에 들고 눈 뜨면 다시 공부하는 나날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점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적 장학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희 학과에서 1등을 해야만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걸 못 받는다면 저는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딱히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제 인생은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었죠.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일타 강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일부러 국어교육과를 선택했고 말이죠. 이 과정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제 모든 걸 쏟아부은 중간고사가 끝났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했어. 그간 중간고사 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보양식 준비했어.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삼계탕을 차려주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응, 말해봐. 도대체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돈도 안 내고 그냥 얹혀 사는데 식비도 안 내고 말이에요. 그의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총각이 내 이상형이라서. 정말 화들짝 놀랐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주인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이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난이야, 장난.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그걸 모르시는지 능청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은 잘 봤지? 당연하죠. 제 유일한 재능이라고는 공부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잘해야죠. 그거밖에 제가 살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뭐 총각이 하는 거 보면 잘하긴 할 것 같아.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저는 아주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웃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봤던 여자 중에서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뻤습니다. 제 또래인 20대들이랑 비교해도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대자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자 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1등이었어야 했는데 2등이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어 자세히 알아보니 학교 측에서 오류로 인해서 제가 2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사실 1등인지 2등인지는 크게 중요치 않았죠. 저에게 중요한 것은 장학금이었으니까요. 그러자 학과 사무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성적 장학금은 과에서 1등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던 학과 사무실도 나중에는 그래봤자 네가 뭐 어쩔 수 있는지라고 하며 배째라는 마인드로 나오더라고요. 만약 제가 돈이 많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냈을 텐데 저에게 그럴 돈은 없었죠. 저는 그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밥 차려놨으니 먹고 들어가. 죄송합니다.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죠.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하염없이 울었죠.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겨우 등록금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쪽을 보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보더니 황급히 제 옆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죠. 갑자기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때 그녀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죠. 정말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녀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1등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이걸 대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말하지 않자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말입니다. 제가 옆을 쳐다보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아,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네가 말해주고 싶을 때 말해주면 돼. 내가 같이 고민해줄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 여기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내가 불편해? 내가 불편해서 그런 거면 그냥 내가 안방에만 있을게. 총각은 그냥 거실 자유롭게 돌아다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1등을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야 했는데 2등을 하게 되어서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그런데 그 장학금이 없으면 도저히 나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곳에서의 생활도 정리하고 본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겨우 등록금 때문에 제 일타 강사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의 주인 아주머니가 무언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총각은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학교 다녀. 네? 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죠. 지금 당장 다닐 등록금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를 다니라는 건지 말입니다. 그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 내가 학생 등록금 도와줄 테니까 계속 다녀.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지만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을 보고서는 이내 장난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인 아주머니도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아주머니께서 사시는 건물이 대출을 상당히 많이 꼈는데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아져서 감당하기가 힘드신 상황일 거거든요. 그뿐이 아니라 여기 원룸에는 학생들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공실도 꽤 많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녀.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꿈은 꼭 이뤄야지. 겨우 그런 것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 정말 가슴 한켠이 찡하더라고요. 제 부모님도 너 같은 게 무슨 일타 강사냐면서 비웃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믿어주셨죠. 정말 제 인생이 가장 밑바닥을 치던 시절에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기억은 나이를 먹어서도 절대 못 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나한텐 그렇게 큰 돈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쭉 다녀. 거짓말이셨죠. 지금 주인 아주머니께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 확실한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주인 아주머니께 보답할 수 없었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보답하는 게 주인 아주머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염치 없지만 저는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 덕분에 대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아침이랑 밤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니 주인 아주머니를 점점 알아가게 되었죠.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가졌던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죠. 정말 저를 많이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계속 다니는데 어느 한날에 주인 아주머니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때 주인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그런 표정은 처음 봤죠. 저보고는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하자 주인 아주머니는 강제로 저를 방으로 집어넣으시고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 밖에서 물건이 부셔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의 비명도 들렸고요. 아무래도 주인 아저씨한테 다시 폭행당하고 계신 모양이었죠. 제가 당장 밖에 문을 열고 말리려는데 주인 아저씨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갑자기 몇백만 원의 돈을 왜 이 대학교에 입금했어? 그건 바로 제 등록금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그에 아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 이 돈 어디 썼는지 말 안 해? 나가서 말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저한테 있으니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등록금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면 저는 일타 강사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죠. 정말 그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 저는 정말 모든 걸 바치며 달려왔거든요.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끝나고 주인 아저씨께서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갔죠. 상처투성이더라고요. 정말 그 인간 해도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여자한테 이러는지 말이죠. 원래는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장 밖에 나간 저 인간을 분질러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 팔을 잡으시더라고요. 돌아보니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뜻이었죠. 괜히 그랬다가 큰일 나니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정말 분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주인 아주머니의 희생으로 겨우 등록금이나 내면서 학교나 다니는 인간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너무 괴로웠지만 저는 현실을 직시했죠. 제가 지금 해야 할 건 주인 아주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며 말했죠.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싫었죠. 제 자신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숙박을 하다시피 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교재 연구와 강의를 하고 눈이 감길 때 즈음에는 강의실 한켠에 박혀서 잠을 청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일타 강사로 성공해서 주인 아주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으니까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야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학원에 들어왔으니까요. 엄청나게 어렸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도 저희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학원에서도 저에게 큰 강의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야 갓 대학 졸업한 녀석이 수업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차에는 전혀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학생들이 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한 학생이 실수로 제 수업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냥 한 강의만 듣고 나갈게요. 그 학생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썩은 동태 눈깔이었는데 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흥미 가득한 눈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내 제 강의가 끝났을 때 그 녀석의 눈빛은 엄청 초롱초롱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는 그러더라고요. 명함 하나만 달라고. 저는 그 녀석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제 강의실에 다 수용할 수도 없는 많은 학생들이 왔습니다. 학원도 엄청 놀란 눈치더군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온 이유가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실수로 제 수업을 들었던 녀석이 그 학교의 전교 1등이었고 그 녀석이 제 수업에 대해 극찬한 게 퍼지게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도 제가 엄청 유명해졌다고.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제 강의를 등록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학원에서는 강의실을 늘려주는 것에 난감함을 표했지만 나중에 너무 많은 학생들의 대기가 걸리자 제 강의실을 학원에서 가장 큰 곳으로 옮겨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어느덧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일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이룬 거죠.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꿔오던 게 어느덧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정말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해도 전혀 지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신났습니다. 정말 그런 감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엄청나게 공허감이 밀려왔죠. 그리고 이내 그러한 감각이 왜 생겨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말이 전도되어 있더라고요. 분명 제 꿈은 일타 강사가 되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머니를 위해 일타 강사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제 옆에 아주머니가 없으니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휴강을 내본 적 없었지만 하루 휴강을 내고 예전에 살던 곳으로 찾아갔죠. 저는 무척이나 떨리는 마음으로 예전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선물이 잔뜩 있었죠. 몇백만 원짜리 금괴도 있었고요. 이 정도는 지금 제게 전혀 큰 돈이 아니죠. 제가 아주머니께 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게 잔뜩 기대감을 안고 있으니 이내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아주머니는 맞는데 제가 아는 아주머니가 아니었거든요.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시던 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의 아주머니가 여기 살던 사람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그의 아주머니가 말하시더라고요. 여기 살던 사람 대출금 못 갚고 쫓겨났어. 내가 알기로는 이혼도 했다던데. 정말 그때 좌절감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았던 이유도 아주머니 때문이었는데 그 이유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때 좌절감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해주던데 아마 엄청 시골로 간 걸로 알고 있어. 돈이 없어서 나간 거니까 말이야. 저는 그 뒤로 시골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다녔죠. 하지만 도저히 아주머니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건지 만약 찾게 된다면 몇 배 아니 몇백 배로 갚아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포기하고 그냥 밥이나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한기사 식당에 들어왔죠. 그런데 거기 카운터에 서 계신 분을 보고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찾던 아주머니와 너무나도 닮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카운터에 가서 말했습니다. 저기. 네? 혹시 이수경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 왜? 주인 아주머니가 맞았습니다. 목소리도 너무나도 똑같았고 무엇보다 이름도 똑같으니 말이죠. 그런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고 계셨죠. 그때서야 아차 싶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남이 다짜고짜 이름을 물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지금 저는 모자랑 마스크를 푹 눌러 쓴 상태로 저를 알아보실 수도 없으실 거고요. 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일타 강사 자리에 있다 보니 어딜 가든 사진을 찍어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편하게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는 아주머니께 먼저 퇴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눈을 부라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스토커야? 뭐야 갑자기 무슨 짓이야? 상당히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이었죠. 당연히 화날 만했습니다. 누가 봐도 스토커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니까요. 우선은 지금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마스크와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화나 있던 아저씨의 표정도 서서히 변해가더라고요. 혹시 현민호 선생님? 그 분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신 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상당히 놀라신 눈치였죠. 당연했습니다. 갑자기 일타 강사가 이런 곳에 오다니 말이에요.
이야기를 해보니 그분의 자제분이 제 강의를 듣고 있어서 저에 대해 잘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지 싶었습니다. 이내 저희 둘은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방금 전에 왜 그러신 겁니까? 그러실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이전에 그분에게 받았던 은혜를요. 그래서 갚기 위해서 지금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못 찾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려는 찰나에 그녀를 만나게 된 거라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을 걸었다고 말이죠. 그제서야 아저씨께서 이해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엄청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월급 받는 대로 통장에서 다 나가던데. 아마 빚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집에 어디 거주하고 계신데요? 이내 주인 아저씨께서는 아주머니의 이력서를 훑어보더니 사는 곳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 저는 주인 아저씨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갔죠. 거기에는 정말 많은 고지서들과 통지서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꺼내서 봤습니다. 정말 상당히 많은 빚들이 있더라고요. 몇 억에 달하는 빚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감당하시기 상당히 버거우실 게 당연했죠. 지금의 저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고지서를 가져가면 안 되니 사진으로 그 고지서를 촬영하고 있는데 옆에서 서늘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아주머니셨습니다. 대체 무슨 짓이에요? 상당히 화나신 표정이셨죠. 그야 당연했죠. 생판 모르는 남이 갑자기 자기 집 우편물을 뒤져서 사진을 찍고 있으니 말이죠. 저는 지금도 모자와 마스크를 뒤집어 쓴 상태고 말이죠. 그에 제가 해명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모자를 벗으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너 여기 있었어? 저는 뒤쪽을 돌아봤죠. 바로 예전 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를 보더니 아주머니는 벌벌 떠시더라고요.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저씨에게 시달리고 계시다니. 정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아주머니께 다가가서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때 뺐던 몇백만 원 때문에 사채 써서 빚이 이렇게 늘어난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빨리 갚아. 네가 안 갚으면 나한테 넘어오니까. 아마 그 몇백만 원 때문에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사채를 쓰시게 된 것 같았죠. 정말 너무 죄송스러웠죠.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마련할게요. 정말 벌벌 떠시더라고요. 그 말만 몇 번째인지 알아? 이번에도 못 갚을 게 뻔한데 뭘 믿고. 그 말을 하며 주인 아저씨가 손찌검을 하려는 순간 저는 그 아저씨의 손목을 낚아챘죠. 정말 인간은 안 변하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힘이 없어서 그저 주인 아주머니가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죠. 충분한 힘도 돈도 생겼으니 말이죠. 이내 제가 주인 아저씨의 팔을 낚아채자 처음에는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내 저에게 안 되는 걸 알자 그러더라고요. 너 누구야? 겨우 그런 푼 돈 때문에 아내를 때립니까? 너 뭔데? 그에 제가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죠.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얼어붙으신 표정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주인 아저씨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듯했죠. 푼돈? 너 지금 장난해? 그거 밀린 돈이 얼마입니까? 밀린 돈? 주인 아저씨가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이냐? 휴대폰을 제게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밀린 돈이 있었습니다. 고지서에 날라온 것보다 훨씬 많았죠.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입금하면 됩니까? 계좌 번호 주세요. 뭐? 콧방귀를 끼시더라고요. 아마 허세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죠. 새파랗게 어린 놈이 무슨 돈이 있다고. 시끄럽고 계좌 주세요. 그에 픽 웃더니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못 보낼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음이 들리고 주인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죠. 눈을 휘둥그레 뜨신 채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 뭐야? 그거야 알 필요 없고 이제 아주머니랑 연 완전히 끊으시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근처의 카페로 갔죠.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잘 컸다. 분명히 내가 말했지. 너 잘 될 거라고. 정말 수고했어. 주인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뭘 나 덕분이야. 네가 잘해서 그렇지. 생글생글 웃으시며 말씀하시는데 예전의 미모는 그대로셨죠. 정말 제 심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더군요. 이대로 그냥 가면 너무 후회할 것 같아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술 한잔 어떠세요?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신 듯했죠. 이내 짐짓 고민하시는 듯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좋아, 가자. 이내 저희 둘은 근처 술집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건 싫어서 저희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왔죠. 저희 둘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라면 두뇌에 악영향이 가는 걸 알기에 술은 절대 마시지 않으나 오늘만큼은 마셔야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도 조금 취하셨는지 볼이 빨개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기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응? 예전에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때는 아주머니를 책임질 힘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주머니를 평생 책임질 능력도 되고 돈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 저랑 같이 사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습니다. 괜히 나 같은 아줌마 때문에 인생 저당 잡히지 말고 네 앞길을 가라고 말이 조침이 되기는 싫다고 말이죠. 제가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답이 없으십니다. 저는 계속 아주머니께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거절의 신호를 받아들이고 멈춰야 할까요?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을 참고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구독을 하셔야 사연자분의 뒷이야기가 올라왔을 때 알림을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